이 소중한 야근 시간에 창밖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세요? 예전에 어떤 분이 입버릇처럼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던 분이 있었어. 열심히 살거나 꾸준히 일하는 것보다 어디를 향하여 무엇을 위해 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었어. 요즘은 그분 말씀이 자주 생각이 나네.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달리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어느 방향이 맞는 방향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있나요? 그분이 그런 말씀은 안 하셨나요? 안 했어. 내 생각에는 다양한 것을 시도해보아야 비로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주변에 변화의 조짐이 발생하거나 낯선 상황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변화를 감행해보는 것이지. 변호사님은 고집이 세서 변화에 적극적이지 못한 편이시지요. 낯선 상황에 자신을 던져보세요. 이 변호사의 이런 과감한 대화는 아직까지도 낯설군. 그런데 무슨 일이지? 의뢰인은 회사가 배터리 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 회사가 그 돈으로 주주에게 차용한 돈을 갚아버린 사건 말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볼 수 있는 주장인데 법원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잘 인정하지 않잖아. 말이 나왔으니 계약의 하자에 대해 머릿속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지? 어떤 사정이 있으면 무효인 계약이고 어떤 사정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지. 민법 총칙에 나오잖아. 갑자기 물어보시니 낯선 상황에 던져진 것 같아요. 민법의 사회질서 위반,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 허위 표시, 착오 의사표시, 사기 의사표시, 강박 의사표시 이런 경우를 예정하고 있기는 한데 어떤 것이 무효인 계약인지 어떤 것이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인지 바로 기억이 안 나네요. 머릿속에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봐. 첫째, 도박빚 계약과 같은 사회질서 위반 계약. 이것은 절대적으로 무효인 계약이지. 둘째,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계약과 같은 통정에 의한 계약. 이것은 당사자 간 무효인 계약이지. 셋째, 가짜 고려청자를 진짜 고려청자로 착각한 착오에 의한 계약. 이것은 당사자가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지. 이렇게 세 가지 종류만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세 가지만 생각해두면 되나요? 나머지는 이 세 가지의 하위 범주에 들어가나요? 그렇지. 다음 유튜브에서 하나씩 보자고. 원래 지식은 복잡한 내용을 계속 간명하게 만들어야 해. 그런데 복잡한 내용을 정확히 할수록 간명해지고 간명하게 만들어진 내용은 알고 보면 상식에 부합한 형태가 되지. 이렇게 하면 이제 거꾸로 상식이 가진 복잡한 함의를 다시 생각하게 되거든. 법은 상식을 재해석하는 것이야. 그래서 변호사님이 변론을 하시거나 서면을 쓰실 때 항상 법률과 사실을 직관과 상식에 맞게 설명해야 한다고 하셨군요. 그렇지. 그리고 스토리를 만들어야 해. 모든 사건은 하나의 스토리인데 사람은 스토리를 통해서 사실을 파악하지. 그리고 스토리를 만들려면 간명해야 하고 간명하려면 중요한 얘기와 사소한 얘기를 구분해서 잘 다듬어야지. 조각하듯이 버릴 것을 버리고 부풀릴 것은 부풀리고 쉽지 않은 작업이야. 우리가 지금 민법을 직관과 상식에 맞게 그리고 스토리처럼 간명하게 체계를 부여하려고 하는 작업도 쉽지 않은 작업인 것 같아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잖아. 그리고 정확한 방향을 알려면 이것저것 낯선 것을 시도해 보아야지. 인생의 방향이란 일직선은 아닌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파우스트의 매일매일 야근하는 문화, 너무 속도만 앞세운 일직선적인 문화입니다. 낯선 상황 뭐 없을까요? 오늘 갑자기 다 같이 회식이나 하실까요? 낯선 상황에 직면해 볼까요? 나는 집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해서 야근을 중단하고 일찍 들어가 봐야 해. 나는 이런 상황이 낯설어. 차라리 야근이나 회식이 더 편한데 말이야. 맞아요. 변호사님은 누수, 단전, 쇼핑, 이사, 수리 이런 생활상의 문제를 더 낯설어 하시지요. 어서 들어가셔서 낯선 상황을 느껴보세요. 앞으로 누수, 단전 이런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나셔서 인생의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는 회식하러 가겠습니다. 모두 낯선 상황을 겪어보시죠. 이 변호사의 과감함 역시 낯설어.